73세에 찾아온 사랑이 그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인생은 아름다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김민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삶이 고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온한 것은 아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동수 씨는 73세의 나이에 그런 폭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한복 장사를 하며 아내와 함께 고된 세월을 이겨냈고 방화동에 작은 건물을 마련하여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 1200만 원의 임대료는 그의 삶에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그는 그 이후로 하루하루 단조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며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보는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돼 보였지만 내면은 고요한 적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주는 공허함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그의 마음은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며 그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동수야,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냐? 내가 음악 좋아하잖아. YMCA의 시니어 합창단이 새로 생겼는데 한번 와봐. 거기 재밌는 사람들도 많아. 처음엔 그저 무심히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는 계속됐고 그는 마지못해 합창단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나선 것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합창단에 처음 방문한 날 동수 씨는 살짝 긴장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 다정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인가요? 지휘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합창단의 첫날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악보를 보며 음을 맞추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원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그의 가슴에 묘한 따스함을 남겼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수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음 주 연습에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며 그는 합창단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삶에는 점차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지휘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동수 선생님, 오늘 발성 정말 좋았습니다. 베이스 파트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현주 씨 아시나요? 네. 지휘자 선생님, 5호선 팀 중 한 분이시죠? 왜 그러세요? 아니요. 두 분이 친밀해 보이셔서 좋아 보여서요. 호호호. 현주 씨는 58세로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투는 단원들 사이에서 인기의 중심이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연습 시간에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점차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선생님,
오랜만에 음악하시는 거라던데요. 재미있으세요? 생각보다 좋네요. 사실 처음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여기 와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음악을 하다 보니 마음이 정리되고 좋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합창단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주 씨와의 대화는 그의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죠. 몇 달간의 연습 끝에 합창단은 첫 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단원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죠. 동수 씨 역시 공연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단조롭던 그의 일상이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며 생기를 되찾고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공연 전날 단원들은 마지막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연습실은 단원들의 열기로 가득했고 현주 씨의 목소리는 특히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소프라노 파트의 중심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단원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동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연 당일 대기실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원들은 의상을 다듬고 서로를 격려하며 긴장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주 씨가 동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수 선생님, 오늘 무대 꼭 멋지게 해내실 거죠? 현주 씨야말로 소프라노 파트를 완벽하게 해내실 거잖아요.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며 긴장감을 덜어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조명이 켜지고 첫 곡의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은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관객들은 숨죽여 그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동수 씨는 합창의 하모니 속에서 현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자세로 노래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곡 4월 그 봄날에가 시작되자 관객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 곡은 합창단의 모든 감정이 담긴 곡으로 단원들 모두가 마음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동수 씨는 현주 씨의 목소리가 주는 따뜻함을 느끼며 자신의 목소리를 더 힘껏 보탰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온 단원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성공적인 공연을 축하했습니다. 동수 씨는 그 순간 자신의 삶에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되돌아보았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단원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동수 씨와 현주 씨는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수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베이스 파트가 안정적이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현주 씨 덕분이에요. 소프라노가 이렇게 빛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저 음악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조심스럽게 묻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합창단 연습 후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점차 깊어졌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서로에게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공연 이후 합창단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다음 공연을 준비하며 단원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수 씨와 현주 씨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연습 시간뿐만 아니라 연습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합창단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나 연습 후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 클래식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동수 선생님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처음엔 단순히 음악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의 삶과 과거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까워지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단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동수 선생님과 현주 선생님이 요즘 자주 함께 다니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연습 시간에도 늘 앞뒤로 계시던데요. 이런 소문들은 단원들 사이에서 웃음과 호기심 섞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 중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단원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동수 선생님, 오늘 현주 선생님이랑 차 한잔 하실 거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동수 씨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단원들의 시선은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습이 끝난 후 현주 씨가 동수 씨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동수 씨, 요즘 우리 관계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동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주 씨, 우리는 그냥 우리의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주변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말은 그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신중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중에는 서로의 소리를 칭찬하고 연습 후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걷는 모습이 단원들에게는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현주 씨, 오늘도 정말 훌륭하셨어요. 소프라노가 이렇게 부드럽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동수 씨 덕분이에요. 베이스가 안정적이니까 다른 소리가 더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은근히 묻어나왔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더 큰 갈등과 시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떤 갈등일지 예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한번 남겨놓으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늦은 저녁 합창단 연습이 끝나고 단원들이 하나둘씩 연습실을 떠나던 중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미리 준비한 우산을 펴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우산을 챙기지 못한 현주 씨는 연습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수 씨가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현주 씨, 우산 없으시죠? 같이 쓰고 가실래요? 현주 씨는 살짝 망설이다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동수 씨.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좁은 우산 아래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그들 사이의 조용한 대화의 배경, 음악처럼 어우러졌습니다. 현주 씨, 오늘 연습 때 소프라노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하모니가 더 풍성하게 들리더라고요. 동수 씨가 베이스를 든든히 받쳐주셔서 그런 거죠. 함께 하니까 음악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비 오는 거리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인사동 근처에 있는 조용한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비를 피하며 따뜻한 차를 마시던 그들은 그동안 나누지 않았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주 씨, 사실 저는 이렇게 다시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합창단에 들어오고 나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음악이 주는 힘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동수 씨와 함께 연습하면서 더 큰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동수 씨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동수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현주 씨, 요즘 저는 현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간들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현주 씨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수 씨.
저도 동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고 싶어요. 이런 기분이 참 오랜만이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비 오는 날의 작은 에피소드는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과 새로운 갈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씨는 합창단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현주 씨와의 관계 덕분에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는 곧 아들 박윤호 씨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윤호 씨는 평소 바쁜 직장 생활로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최근 아버지의 행동이 다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통화에서도 집을 방문했을 때도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뭔가 바쁘신 것 같네요.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고 있다. 요즘 합창단에 다니면서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 합창단이요? 그거 재밌으세요? 생각보다 좋아.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동수 씨의 평소와 다른 활기찬 모습은 윤호 씨에게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 씨는 아버지 집에서 우연히 거실 테이블에 놓인 합창단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아, 현주 씨야. 합창단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이지. 아버지의 말은 담담했지만 윤호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윤호 씨는 우연히 아버지와 그분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고 그 장면은 윤호 씨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너무 급격히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날 밤 윤호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합창단 여사님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 합창단에서 만나서 점점 가까워졌지. 참 좋은 분이야. 아버지,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분이 정말 아버지에게 진심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호 씨의 말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윤호야, 내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현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 너도 내 삶이 있듯이 나도 내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윤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호 씨는 그 후에도 종종 아버지와 현주 씨의 관계를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그 여성에 대한 의구심이 충돌하며 그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합창단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동수 씨는 현주 씨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현주 씨, 공연도 끝났으니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어떨까요? 홋카이도에 가면 라벤더 밭도 보고 온천도 즐길 수 있다던데. 현주 씨는 살짝 놀란 듯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동수 씨. 여행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홋카이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착한 날 그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라벤더 밭을 걸으며 따뜻한 햇살과 향기를 만끽했습니다. 현주 씨, 이런 풍경을 보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네요. 제가 왜 이런 경험을 이제서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수 씨, 지금이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런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숙소 근처의 온천에서 몸을 담그며 한층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온천의 따뜻한 물이 그들의 몸을 감싸는 동안 동수 씨는 자신의 과거와 아내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주 씨, 제 아내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와의 기억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싶습니다. 현주 씨와 함께요. 현주 씨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조용히 듣고 나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수 씨, 저도 동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제가 아직 제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천천히 가도 괜찮겠죠? 물론이죠. 저는 현주 씨가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여행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라벤더 밭을 거닐며 찍은 사진들과 온천에서 나눈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 행복은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 아들 박윤호 씨는 아버지 집에서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여행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와 현주 씨는 온천에서 밝게 웃으며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윤호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분과 여행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동수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윤호야. 공연도 끝났고 서로 고생했다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 윤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선택과 그 여인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윤호 씨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와 현주 씨는 온천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기에 윤호 씨는 놀라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윤호 씨는 사진을 보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과 함께 이렇게 가까운 시간을 보내신 건가요? 동수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행도 같이 다녀왔어. 공연도 끝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나 윤호 씨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호 씨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속으로는 확신에 가까운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주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늘어난 아버지의 월세 수입은 윤호 씨에게도 큰 재정적 안정을 주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윤호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어떤 여사님과 여행까지 다녀오셨다는데 그분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윤호 씨, 아버지도 당신처럼 사람이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필요하실 거예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잖아. 만약 나쁜 의도로 접근한 거라면 어떻게 해? 윤호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호 씨는 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사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더 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수 씨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호야, 내 걱정이 고맙다. 하지만 나는 현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내가 잘 판단할 테니 너는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대화는 윤호 씨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더 큰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났습니다. 동수 씨는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자 특별히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종로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그의 아들 박윤호 씨와 며느리 그리고 현주 씨가 함께 앉았습니다. 윤호야, 오늘은 가족끼리 솔직히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현주 씨도 이 자리에 와주셨다. 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반 대화는 비교적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현주 씨는 밝은 미소로 며느리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레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윤호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동수 씨께서 늘 자랑스러운 아드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사님도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던 중 현주 씨가 우연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동수 씨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임대 수익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요즘 인기 있는 시설을 조금 알아봤거든요. 그 순간 아들 윤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건물 관리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히 계획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현주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윤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아버지의 사적인 일에 이렇게 관여하시게 놔두시는 거죠? 저는 이 관계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식사 자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수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호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현주 씨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분을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나 윤호 씨는 아버지의 말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주 씨는 이 상황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전에 동수 씨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 씨,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나 봐요.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온 것 같아 죄송합니다. 동수 씨는 그녀를 붙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현주 씨. 이런 문제는 시간과 대화로 해결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는 결국 서로의 오해와 갈등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그 관계에 대한 의구심 사이에서 윤호 씨는 혼란스러워했고 동수 씨는 가족과 사랑 모두를 지키고자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주 씨와의 관계는 그에게 새로운 행복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들 박윤호 씨와의 갈등은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동수 씨는 현주 씨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 씨, 저는 현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의 관계도 저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현주 씨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수 씨, 저도 동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 동수 씨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는 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잠시 물러나야 한다면 그럴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그녀의 태도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곁에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박윤호 씨는 아내의 조언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행복을 방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분이 진심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수 씨는 다시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며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윤호야, 나도 너희의 걱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스스로 선택한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 현주 씨는 나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사람이다. 물론 앞으로 천천히 신중히 나아가겠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선택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아들 윤호 씨는 그날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완전히 수긍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와 현주 씨의 관계를 지켜보며 그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동수 씨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과 가족 간의 갈등 사이에서 힘겨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여러분을 지지할까요? 반대할까요? 아니면 더 신중한 태도로 그 관계를 지켜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노후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구독을 누르면 최신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응원의 소리예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과 같은 연배분들께 함께 들어보자고 하시는 의미로 전달되어 진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